자, 확률입니다. 확률은 오늘 하루에 끝납니다. 확률은 엄청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률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조건 경우의 수고, 여러분들이 대충 일상생활에서도 확률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충 가면 압니다.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자, 모든 경우분의 조건 경우라는 게 예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문제 25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A, B, C, D, E, F. 그 다음에 중 3명을 뽑을 때 A는 포함, B는 포함되지 않을 확률. 뭐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본 것처럼 모든 경우와 조건 경우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모든 경우는 뭘까요?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3명을 뽑을 때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 모든 경우.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6명 중 3명을 뽑는 거니까 63입니다. 그러면은 6, 5, 4, 3, 2, 1 해서 계산하지 말고 5 곱하기 4라고만 쓰세요. 나중에 약분할 거니까. 그 다음에 조건 경우를 풀면 됩니다. A는 포함되고 B는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니까 배웠습니다. A는 꼭 있어야 되고 여기에 뭐 C, D 같은 게 와야 되는데 B는 오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4개의 요소를 이용해서 2개를 채우면 되는 거니까 얼마? 4C2. 그러면은 4 곱하기 3 나누기 2니까 2 곱하기 3. 따라서 답은 어떻게 하면 된다? 5 곱하기 4분의 2 곱하기 3으로 하면 끝. 이게 확률입니다. 확률인데 이런 문제들은 기본 문제들은 여러분 문제집에 보면은 거의 소단을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실제로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이런 문제를 낼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중복조합이나 원순열에서 점수를 배정하게 되고 실제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푸는 것은 확률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문제 26번과 27번까지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12개의 제비가 있다. 가벌이 순서대로 뽑을 때입니다. 봐요. 1, 2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당첨이고 3, 4, 5, 6, 7 해가지고 12번까지는 당첨이 아닌 꽝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가벌이 순서대로 뽑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경우의 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모든 경우의 수가 갑이 뽑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12가지. 을이 뽑을 수 있는 건 몇 가지? 갑이 하나 뽑아갔으니까 11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건 경우는 몇 가지가 돼요?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갑과 을이 모두 당첨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초에 갑이 당첨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1이나 2를 뽑아야 되니까 2가지. 갑이 당첨 하나를 뽑아가면 을이 뽑을 수 있는 거는 1가지. 그래서 답은 12 곱하기 11분의 2 곱하기 1. 이게 끝이라고요. 자, 이게 끝인데 27번을 보면 상황이 똑같습니다. 27번을 보면 아닙니다. 26번부터 계속 이어서 봅시다. 26번을 이어서 보는데 조금 전처럼 이렇게 경우의 수를 재서 풀 수도 있는데 실제로 확률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이건 다른 책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문제를 읽을 때 경우의 수로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조금 전처럼 풀면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더 중요하다. 첫 번째는 사건 구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정리해라. 구조라 쓰셨어요. 구조, 예. 요구사항 정리.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봅시다. 이 문제는 사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는 것은 누군가가 뭔 일을 했을 때 결과가 바뀌는 것. 말하자면은 갑이 먼저 뽑으면은 뭘 뽑을지 모르잖아. 여러 가지가 뽑힐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뭐야? 을이 뽑는다. 이게 사건 구조입니다.
요구사항은 어떻게 되냐면은 갑이 뽑기는 뽑는데 아무거나 뽑는 게 아니고 뭘 뽑기를 원해? 당첨을 원하고 을도 어떻게 되기를 원해? 당첨을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하나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각각의 확률을 곱해주면 끝. 그래서 1, 2가 당첨이고 3, 4, 5 해서 어디까지? 12까지 있는데 아까처럼 경우수를 세지 말고 바로 확률을 계산하세요. 처음에 이 상태에서 갑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 1번과 2번이 당첨이니까 얼마? 12분의 2. 그러면 갑이 하나를 가져갔을 때, 당첨 하나를 가져갔을 때 을이 당첨할 확률은 얼마겠어요? 11분의 1.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아까 풀었던 것처럼 똑같은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왜 이렇게 읽는 게 편하냐?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교과서나 다른 데서 수업을 듣다 보면 이상한 말이 있을 겁니다. 곱의 법칙, 합의 법칙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럴 때는 곱해요, 이럴 때는 더해요. 이걸 공식처럼 이렇게 무슨 법칙이라고 돼 있으니까 막 그걸 알아서 대입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 방식으로 풀면은 그럼 곱의 법칙이니 합의 법칙이니 이런 거 싹 다 필요 없이 그냥 저절로 풀린다는 겁니다. 자, 27번으로 가볼게요. 27번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27번은 당 1번과 2번은 당첨이고 역시 3, 4, 5, 6 해가지고 12까지 이렇게 당첨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또 어떤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갑이 한번 뽑고 을이 한번 뽑는다고 했죠. 그래서 갑엔 을이 사건 구조. 자, 그러면은 이제 요구사항인데 요구사항의 표현을 잘 봐요. 을이 당첨될 확률을 물었는데 이거 해석이 중요하다. 을이 당첨된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냥 을만 당첨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위화감이 들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아니 갑과 을이 뽑는데 도대체 을이 당첨된다는 게 그럼 갑은 어떻다는 얘기지? 자, 이 요구사항을 사건 구조에 비춰서 해석해 보라는 겁니다. 을이 당첨되기만 하면 되고 갑은 당첨도 좋고 당첨되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앞에 풀었던 거하고는 다르게 요구사항이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갑이 당첨, 을도 당첨, 이것도 괜찮지만 갑은 안 당첨, 을은 당첨. 그러니까 1번 결과도 괜찮고 2번 결과도 괜찮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어떻다? 단일 요구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구사항이다. 됐죠? 그러면 답 계산하는 건 쉽습니다. 답은 1번도 괜찮다고 했고 2번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1번 확률하고 2번 확률을 더하면은 끝. 자, 그래서 1번 확률은 조금 전에 본 대로 처음에 갑이 당첨될 확률이 얼마죠? 12분의 2. 갑이 하나를 가져갔을 때 을이 당첨될 확률이 얼마죠? 11분의 1. 그래서 1번 확률 계산했고 2번 확률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갑이 처음에 당첨 안 될 확률은 12분의 얼마? 10개. 하나를 가져갔을 때 을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 11분의 2. 그래서 이것 두 개를 더해주면 끝. 그래서 12 곱하기 11분의 2 플러스 20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포인트. 뭐야? 확률 문제를 읽을 때는 사건 구조를 먼저 읽은 다음에 요구사항을 정리하는데 요구사항은 하나만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가 복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하냐? 하나의 결과 안에서 나타나는 확률들 곱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합의 법칙이라고 책에서는 어렵게 설명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은 요구사항이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 확률 따로 구하고 이 확률 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게 합의 법칙인데 책에 보고 뭐 독립일 때 종속일 때 이런 이상한 말하고 엮어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판단 구조에 맞춰서 계산하면 끝. 됐죠?